네, 할 말은 한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드 기밀을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와 중국에 넘겼다라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배성규 논설위원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엔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국방장관을 탄핵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김진명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사드 배치가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감사원이 그러니까 그 장성들 모임에서 이 감사 청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지난 1년간 감사를 해봤더니 사실에 가깝더라. 그리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두 가지 사실도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쯤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이 시민단체 소위 사드 반대 단체들이 거기서 시위 농성을 하면서 장비 반입을 막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워낙 막고 있으니까 사드 기지 안에 물품도 또는 미사일도 그다음에 각종 뭐 보급품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되는데 하도 막으니까 그러면 비밀리에 작전을 통해서 노후 미사일이나 장비 뭐 보급품들 집어넣자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시민단체가 알았는지 미리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그 군의 비밀 작전 계획을 그 시민단체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정황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게 해갖고 경찰과 몸싸움이 붙어서 그것도 또 저지했다 이건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군사적전을 알려준 거니까. 두 번째는 중국이 이 사드를 반대해 왔습니다. 자기들 뭐 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징후를 미국이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해 왔는데 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작전 일정이나 그 내용을 중국 무관한테 브리핑해서 알려줬다. 이것까지 두 개가 드러난 겁니다. 감사원 발표가 이제 100% 사실이라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전제를 깐다면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얼마나 사드를 배치하기 싫었으면 시민단체한테 미리 흘려줘서 시민단체가 이 사드 작전을 하는데 미리 알고 거기서 데모를 하라고 미리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 핑계 대고 장비가 못 들어가면 사드 배치가 자연적으로 지연되게끔 그렇죠. 했다. 이게 이제 감사원 발표의 내용이고. 그렇죠. 두 번째 중국한테는 이렇게까지 뭐 사실 뭐 중국한테 약간 뭐 외교적인 귀뜸 정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머지않은 장래에 사드를 이제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중국의 외교관한테 귀뜸을 해줄 수 있지만 언제 무슨 작전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건 지금 아마 감사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얘기를 걸었지만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형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의 간첩죄에 이제 북한이 아닌 적의 그렇죠. 외국을 포괄할 경우에 이건 간첩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아주 핵심 군사 기밀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감사원이 지금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감사원 발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왜 감사원이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냐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국가기밀로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버렸어요. 문서들을 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원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 국회에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영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에 넘긴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 근데 검찰도 그냥은 밝히기가 힘들어요. 결국 기록물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그걸 하려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정부가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될 우리 정부가 그리고 그 첨단 무기 체제를 오히려 잘 활용해서 우리 안보에 이용해야 될 정부가
그 사드는 배치 안 하려고 미루고 정보는 우리 중국 쪽에다 오히려 넘기고 시민단체 흘렸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드를 하려면 근데 이걸 원래는 6개월짜리 아주 짧게 해서 환경 영향 평가 빨리 하고 그래서 배치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니까 중국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미루지 하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란 게 있구나 해서 1년 이상의 장기 환경 영향 평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럼 1년 이상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 1단계가 이 평가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그거 자체를 안 했어요. 5년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또 나온 거죠. 이거를 왜 그럼 시위대한테 알려주고 중국한테 알려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왜 반대할까 하려면 이 사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사드는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이 탄도미사일이 높게 날아와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어하려면 일반 패트리엇으로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로 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다 보면 멀리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아주 광역 레이더겠죠. 이 레이더는 중국의 웬만한 부분을 감시할 수가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은 북한을 바라보지만 어쨌든 북한이나 중국이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겁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들 보려는 게 아니야. 북한이지.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러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이 제재를 제대로 하면은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의 논리인데 그거는 문정부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이 방어용 사드를 갖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거는요.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중국 무관에게 사드와 관련된 장비 반입을 위한 작전을 미리 알려줬다. 네. 그리고 어떤 이런 이제 기밀과 가까운 내용들을 알려준 데는 2019년 12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 사람들의 중국한테 어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알려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이걸 알려줬는지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무진한테도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무진은 중국한테 왜 알려주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윗선에서 그냥 알려줘라고 해서 알려주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검찰 조사 알아봐야 되겠지만 진술이 아마 확보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시점이 언제냐? 아마 2019년 2월 이후부터 특정은 안 돼 있어요. 2월 이후부터 문 전 대통령 방중 전에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문 전 대통령 방중을 3주 앞두고 12월 초에 이 청와대에서 이 국가안보실 주재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나온 회의록에 나와요. 이 중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배치하는 거 싫어한다. 만약 중국이 싫어하는데 계속 우리가 하면은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냥 회의록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미 그 무관한테는 알려준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방중이 이루어졌다 하니까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순조로운 방중을 위해서 국가안보 기밀을 넘기고 또 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논란이 있었어요. 이 3불 1한 이거를 약속했냐 아니냐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서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3불이란 거는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거 세 가지 약속하고 그다음에 사드 운용도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거를 약속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국방 문서에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방중을 위해서 3불 1한이라는 국가 군사 주권까지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국에 저세로 했어야 되느냐 안보 기밀까지 넘기고 안보 주권까지 양보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된 겁니다. 예,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던 분들로 중심이 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정치 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틀렸다. 그리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군사적 기밀 이런 걸 유출한 적이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사원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원의 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최종적인 팩트로 확인이 되느냐 아니면 감사원이 뭔가 잘못 조사를 했느냐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알려줬는지 그거 여부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지 확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드는 정상적으로 배치돼서 작동이 됐다는 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사드가 정식 배치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사드가 정식 배치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이루어진 겁니다. 결정되고 7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보면 이 뭐 사드 전자파가 유해하다. 이거 막 난리를 쳐서 그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거에 대해서 2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무해하다는 게 다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기준치의 0.004%.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보다도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문제 삼은 거를 나왔는데 결과 아니라는 거, 허위라는 걸, 괴담이 허위라는 걸 나왔는데 숨겼습니다. 5년 내내 숨겼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거를 순조롭게 배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그 문정부가 지금 와서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 보겠고요. 이제 그 민주당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서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18일이죠.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국방위원들과 함께 탄핵 사유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7일 날 북한의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16일 날 그 남측과의 접경지대 그리고 또 좀 중심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평양 부근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국의 이제 아마 민간 단체에서 보낸 전단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초코파이 뭐 영양제 이런 물품들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성한 영토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이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그 국방부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사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대북 단체의 그 어떤 전단 살포 이거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뭐 무리하게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남북 관계를 뭐 그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정부가 조장을 하고 있고 방치를 하고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막으라는 겁니까?
군사작전이라도 펴서 막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논리는 이 접경지대를 관리하는 건 군인데 군이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지 않냐. 자대를 지키든 뭐 단속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그때 24조, 25조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전단을 살포해서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가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법적인 수단으로 자제를 시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 민주당에서 왜 김용현 장관 탄핵을 얘기할까 사실 민주당도 이런 법리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까닭을 살펴보면 9월 달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엄령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라는 좀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을 했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편 것도 국방위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관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용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같은 조치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의 의무를 어떤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통위원장도 지금 이제 되자마자 바로 탄핵을 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국방장관 탄핵. 근데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방장관 탄핵은 정치적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뭐 법은 맞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건 말건 일단 탄핵부터 해보자 해서 만약에 수를 밀어붙이면 탄핵은 되는 겁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국방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정지됩니다. 그럼 국방장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국방부 차관이나 뭐 합참의장이나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뭐 장관 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장관이 실제 해야 될 일을 차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그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만 그거는 일상적인 일 외에 결단은 어떤 헌법적 결단이나 뭔가 다른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럴 때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 국내에 큰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니 국방 정책을 바꿔야 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스톱되는 거죠. 미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에 구멍이 나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말이에요.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국방장관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국방장관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맞대응을 하고 반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이 결정되는데 물론 국방장관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차관이 대신하고 뭐 합참의장이 뭐 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방장관은 왜 뽑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사실 탄핵도요. 지금 민주당이 워낙 남발하고 탄핵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닥치고 보이지만 탄핵이에요. 다짜고짜 탄핵. 이게 쉽지 않은 정치적 행위고 법률적 행위인데 탄핵을 이렇게 밥 먹듯이 얘기를 하고 실제 막 많이 하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사실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검사들이 이렇게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방통위원 탄핵에서 지금 방통위도 마비시키고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을 예고제요. 탄핵 예고제 요즘은. 그런데 이거 국방장관 탄핵 이야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김진명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김영현 국방장관이 그 경호처장 할 때부터 민주당에 찍힌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이게 본인들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정말 음모론인지 실제 이 청와대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탄핵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 본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시나리오의 중심 인물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실제 실행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공갈, 협박, 위협을 통해서 국방장관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 압박을 가한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에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보면은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이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데 9명 중에 6명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아직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을 안 하고 있고 말로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22일까지 선출을 해서 이 정기 국회 내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167일보다 더 길어지면 정말 6개월 이상 저희가 안보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사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 국방장관 자리를 사실상 비워놓는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김영현 국방장관 탄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그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 최민희 위원이 오늘은 자기네 SNS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뭐라고 내 말이 얘기했습니까? 지나쳤다 했는데 네. 아마 그 말에 했다 본인이 죽을 뻔했는지 갑자기 말을 거둬들였어요. 근데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동료 의원들이나 동료 전직 의원들이 전직이든 동료들한테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좀 당신 너무 심했다 하니까 본인도 아차 하고서 좀 말을 걷어들인 것 같은데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최민희 의원 이제 좀 자기 말 한마디로 몰라요.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조회수 올릴지 모르지만 그거 다 사람들한테 비수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말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배성규 위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그 홍보수석을 했던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민희 의원 발언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함을 들었다면 이 문제는 좀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판결이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어제 당 지도부, 당 대변인이 최민희 의원 발언은 민주당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부인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최민희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전제를 달아요. 뭐냐면 내가 이 KBS 사장 청문회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좀 그만 좀 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번처럼 좀 이렇게 한번 좀 공개적인 좀 사과를 좀 하신 다음에는 이런 좀 자극적인 발언 물론 인터넷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극적인 발언은 좀 최민희 의원이 앞으로 자제를 하실 텐데 자제가 되실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그리고 기자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 잘못인가요? 다 대답한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사드 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연 배치를 했고 혹시 기밀이 외부에 누출된 건 아닌지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왜 하려고 하고 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할 말은 한다였습니다.